목적어 요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저거를 다시 우리가 뭘로 바꿀까? 수동태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이제 목적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the house 요렇게 될 거고요. 이번에는 동사 내려오면서 BPP 됩시다. 그럼 boat가 과거 시제니까 비동사도 과거형으로. 그래서 was boat 요렇게 썼어요. 자, 이제 주어 자리에 있던 애는 문장의 맨 뒤로 가면서 by 플러스 목적격 by him 요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대로 놔두면 안 돼. 왜냐면 원래 문장이 의문문이었잖아. 그래서 수동태로 고친 이 문장을 다시 의문문으로 전환을 해야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수동태 문장에서 보면 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들어가 있죠. 그럼 비동사 들어간 문장이 의문문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비동사만 주어 앞으로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은 이제 어떻게 쓰겠어요? was가 앞으로 나오면서 the house built by him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was the house built by him 요렇게 써주시면 그 집이 그에 의해서 구매되어졌니?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문사 없는 의문문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바꿔봅시다.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When did he buy the house?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는 언제 그 집을 샀니? 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이제 바꿔주려고 할 때 여기에 있는 요 when이라는 의문사 있죠. 얘는요, 일단은 그냥 그대로 두세요. 위치도 안 옮길 거고 무조건 그냥 그대로 둘 거예요. 마치 투명인간 있는 것처럼 그냥 둬. 그러면 요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은 저 문장을 평서문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when은 그냥 둔다 그랬어. 둔 상태에서 뒤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만 평서문으로 바꾸란 얘기야. 그럼 아까 Did he buy the house? 라는 문장을 평서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됐잖아요. He bought the house. 이렇게 바뀌었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저 문장을 다시 수동태로 바꿀 거거든요. 그러면 when은 그냥 투명 인간처럼 계속 이 자리를 지켜요. 자, 그 상태에서 문장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목적어인 the house가 앞으로 나왔어요. 자, 이제 동사 내려오면서 BPP가 되겠죠. 그래서 was bought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he는 문장의 맨 뒤로 가면서 by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래 문장이 의문문이었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의문문으로 바꿔 써주셔야죠. 그러면 얘를 다시 의문문으로 바꾸면 원래 의문사는 문장의 맨 앞자리니까 얘 이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 다음으로 나와야 되는 게 뭐야? 비동사지. 그래서 비동사를 앞으로 빼세요. Was the house. 그럼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잖아. Bought by him.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문장은 그 집은 언제 그에 의해서 구매되어졌니?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이 과정까지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의문문에서 하나 더. 의문문에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보시죠. 뭐냐면 Who cooked the pizza?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가 해석하면 누가 그 피자를 요리했니? 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누구인지 문장의 구성 요소를 각각 분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Who cooked the pizza? 에서 주어가 누굴까? 주어 누굴까? 후지. 누가잖아. 은는 이가 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애가 주어가 돼야지. 그럼 그 다음은 쉽지 이제. cooked the pizza, 요리했니 피자를. 요렇게 됐지?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된 문장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장을 이제 그대로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 거야. 그러면 the pizza가 일단 문장의 맨 앞으로 나올게요. 이렇게 썼지? 자, 이제 동사는 내려오면서 BPP가 될 건데요. cooked가 과거 시제였기 때문에 was cooked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어는 문장의 맨 뒤로 오면서 by 플러스 목적격인데 후의 목적격이 뭐냐면 누구를 이라고 부르는 의문사가 있어. 걔가 누굴까? 누구를. 누굴까? 누구를? 선생님 오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네. 너네 왜 그러지? whom이야, whom. whom이다. 누구를 이야. who스는 누구의고 whom은 누구를이고 who는 누가, 누구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봐봐. 문장이 끝나버렸잖아. 근데 위에 문장은 의문문이었지. 근데 밑에 문장이 되니까 어떻게 되니? 어라? 우린 있는 문장을 그대로 바꿔줬는데 그냥 평서문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우리가 같은 의미다라고 할 수 있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밑에 있는 문장을 결국에는 의문문으로 바꿔 써줘야 되는 상태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의문문으로 바꿀 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 의문문에 보면 의문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의문사는 원래 기본적으로 문장의 맨 앞에 들어가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whom이라는 의문사를 내가 앞으로 빼려고 했어. 그랬더니 얘한테 지금 딸린 식구가 하나 있네. 누구? by. 그래서 이 딸린 식구까지 통째로 문장의 맨 앞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 문장을 바꿔줄 때는 일단 by whom 이라고 먼저 들어가.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비동사 의문문의 형태가 돼야 돼. 그래서 비동사가 먼저 나오겠죠. Was the pizza cooked? 요렇게 되는, by whom은 앞에 썼지? cooked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누구에 의해서 피자가 요리되어졌니? 라는 문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만 잘 순서대로 지킬 수 있으면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문하고 의문문을 일단 봤고요. 자, 이번에는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수동태를 한번 볼게요. 사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래 시제 수동태를 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면 사실 별로 어려울 게 없어. 그냥 똑같아 사실은. 이 조동사 수동태는 우리가 동사의 형태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조동사가 있는 문장이 수동태가 되면 조동사 미PP의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비PP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He can make the 이렇게 보자. 자, 그는 그 인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을 이제 다시 우리가 뭐 할 거야? 문장의 성분을 한번 나눠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그는 주어,
can make 만들 수 있어 동사. 그 다음에 the doll 얘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 수동태로 바꿔봐. 그러면 the doll이 앞으로 요렇게 내려와요. 그 다음에 can make가 지금 내려와야 되는 상태잖아. 그러면 지금 이 can make의 조동사가 can이지. 저 조동사는 그대로 쓰는 거야. 아이고 미래. 그대로 써. 그냥 쓰면 돼. 저거는 시제고 형태고 뭐고 바꿀 이유도 없어. 그대로 써. 그 다음에 이 뒤에 그냥 be를 써. 그냥 써. 그 다음에 원형이었던 make가 과거 분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made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can be made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의 주어 자리에 있었던 애는 문장의 맨 뒤로 오면서 by 플러스 목적격 그래서 by him 이라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수동태는 어려울 건 별로 없어 얘들아. 조동사가 그대로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생각해봐 얘들아. 조동사가 부정문이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해볼 거야. 그래서 위에 문장을 부정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he can't make the doll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는 그 인형을 만들 수 없다 라는 문장이 됐어. 그럼 이 문장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문장 성분을 한번 나눠보자. 그러면 그가 주어, can't make가 동사, the doll이 목적어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the doll 얘가 주어 자리로 내려옵시다. 이렇게 썼잖아. 그러면 얘가 내려오면서 조동사는 그대로 내려오라 그랬는데 조동사가 지금 어떤 형태로 쓰여져 있어? can't라는 부정 형태로 쓰여져 있지? 저렇게 쓰여진 것도 그대로 내려오면 돼. 하나도 바꿀 게 없어. can't 써. 그 다음에 그냥 be 쓰라 그랬지? 그리고 원형이었던 make는 made 과거 분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can't be made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주어가 문장의 맨 뒤로 가면서 by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인형은 그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동사 들어간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기본적인 삼형식 문장의 수동태고요. 우리가 목적어가 들어간 문장은 동사가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수동태로 만들어 써줄 수가 있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형식도 목적어가 있었더라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사형식을 어떻게 생긴 애를 사형식이라고 불렀었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가 아니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들어간 문장을 사형식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 라고 얘기하면서 주로 사람이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뭐뭇을 뭐뭐를 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주로 사물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잘 생각해 볼게. 기본적으로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는 애는 누구? 누가 수동태 주어 자리로 갈 수 있지 얘들아? 상식적으로 그냥 누구였어? 목적어였잖아. 근데 이 문장은 목적어가 몇 개가 있어? 2개. 그치? 그러면 주어가 될 수 있는 것도 몇 개? 2개. 그치? 그래서 우리가 사형식 문장은 기본적으로 수동태 문장을 만들면 2개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얘를 주어로 갖다가 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주어로 갖다 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총 2개의 문장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래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죠. She gave me a t-shirt.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그녀가 나에게 티셔츠를 주었어 라는 문장이고요. 이 문장을 우리가 그대로 문장의 구성 요소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그녀가 주었어. 나에게 티셔츠를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첫 번째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한번 데리고 나와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me가 그대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주격으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I가 됐어요. 자, 동사는 BPP가 될 거니까요. was given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있지. 저거는 PP 뒤에 그대로 내리면 돼. 그래서 a t-shirt 이렇게 쓸 거고요. 마지막으로 by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에서 기억해둬야 되는 거 뭐예요? 직접 목적어는 과거분사 뒤에 그대로 내린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방식이잖아. 자, 그래서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할 때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데리고 나가 볼게요. 그러면 직접 목적어가 누구였냐면 a t-shirt 였잖아요. 그래서 쟤를 써요. a t-shirt 썼죠? 동사는 이제 BPP가 돼요. was given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여기가 문제야. 아까 우리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내렸었죠. 근데 간접 목적어는 즉 사람은 그대로 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실게요. 간접 목적어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치사를 아무거나 쓸 거야 라고 하면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그냥 쓰면 그게 문법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요 전치사라는 게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내신할 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사람 앞에 썼던 전치사 뭐뭐 있었어요? to, for, of 세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갖다 쓸 거야. 그러면 내가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얘들아 to, for, of 중에 누구를 쓸 것인가는 누가 결정해 준 거야? 동사가 결정해 준 거였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수요 동사는 to를 쓴다고 했고요. for에 들어가는 게 buy, get, make, cook, find, sing 요런 애들이 이제 for를 쓰는 애였고요. of를 쓰는 애는 뭐 ask라든지 inquire 라든지 require 같은 동사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자, 나머지는 그냥 to를 쓰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give라는 동사는 그냥 to를 쓰면 되거든. 그래서 to me 라고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뒤에 by 플러스 목적격 by her 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형식 수동태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야. 사람이 주어 자리로 나가면 사실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내리면 되니까 특별히 문제가 안 됐는데 직접 목적어, 즉 사물을 주어 자리로 데려가면 사람은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으로.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형식 수동태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거 한 가지를 더 보죠. 방학이 끝나가서 슬퍼 얘들아? 왜 걔들이 기운이 없지? 자,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겁니다. 제작, 구매,
판매의 동사는 사람을 주어로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작, 구매, 판매의 동사에는 어떤 애들이 있느냐라는 건데, 뭐 예를 들면 make라든지, 그 다음에 sell, buy, 그 다음에 뭐 cook, 그 다음에 get도 여기에 포함이 되긴 하고요. 기타 등등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은 우리가 사람을 주어 자리로 못 써, 얘들아. 선생님이 왜 못 쓰는지 예전에도 얘기를 해줬지만 한 번 더 문장을 한번 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He bought them cookies 이렇게 써봅시다. 자, 그는 그들에게 쿠키들을 사주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우리가 문장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he가 주어, bought가 동사, them이 간접 목적어, cookies가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단 them을 한번 앞으로 빼볼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빼요. 그러면 they가 됐죠. 그 다음에 동사 내려오면서 BPP가 될 거니까요. were bought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쓰자 그랬죠. cookies 그대로 내려오고요. 마지막으로 주어는 문장의 맨 뒤로 가면서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그래서 by him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 문장에 사실 선생님이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를 낸 건 없어. 근데 만드는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여기에서 내가 여기까지만, 요 앞부분만 한번 해석을 해봐. They were bought. 그들은 구매되어졌다가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한 거야, 얘들아? 사람을 산 거야. 사람은 사고 팔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문장은 아예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냥 틀린 문장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올바르게 고쳐주려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직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빼는 거죠. 그래서 cookies, 그 다음에 were bought 쓸 거고요.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인 them은 내려오면서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이 될 건데, by는 전치사 for랑 같이 다니는 아니니까 for them 요렇게 쓸 거고요. 마지막에 by 플러스 목적격 요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맞는 문장이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형식 수동태는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형식까지 해야 하지만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우리 독해하십시다.